EBS 검정고시 과학의 손소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중1 과학 내용 중에서 파트 2이지요. 화학 파트에 해당하는 개념 확인 문제들을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우리 교재 준비되셨습니까? EBS 중졸 검정고시 교재입니다. 중1 과학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화학 파트에서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있었죠. 자, 물질의 상태 변화, 그리고 분자운동에 관한 것과 보일샤를 법칙 등이 있었는데요. 기출문제를 한번 보셨다면, 그쵸, 자주 출제되는 유형들이 정리되셨을 거예요. 그걸 좀 더 확실하게 점검하고자 자주 출제되는 유형들을 분석해서 제가 필수 문제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걸 한번 미리 풀어 보신다면 선생님하고 수업할 때 좀 더 도움이 되셨겠죠. 그쵸? 자, 문제 한번 풀어 보셨나요? 그렇다면 우리 개념 확인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문제입니다. A에서 F까지의 상태 변화의 예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하고 있는데요. 주어져 있는 그림, 요거 필수, 그쵸, 내용입니다. 고체, 액체, 기체에 해당하는 세 가지 상태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옆에다가 한번 다시 써볼까요? 고체, 액체, 기체에 해당하는 것을 옆에다 쓰고요. 네. 자, 강조해 보겠습니다. 고체에서 기체로 열을 흡수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 변화, 우리 승화라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고기 승화, 그쵸? 기억하실 때 해주시고요. 자, 이번엔 기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상태 변화의 이름은 승화로 동일했죠. 하지만 문제 풀 때는 고기인지 기고인지 구분하시면서 풀어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빨간색은 지금 열을 흡수하고 있고요. 파란색은 열을 방출하는 단계로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도 색깔펜으로 같이 메모하실 수 있겠죠? 자, 고체에서 액체로 열을 흡수했을 때 이 상태 변화의 이름은 뭐였습니까? 융해. 반대로요. 자, 이쪽에서 액체에서 고체로 이렇게 화살표로 갑니다. 그건 열 방출이죠. 열 방출에 해당하는 것은 이름 응고.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열 방출 응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는요. E가 뭐가 됩니까? 알파벳 E에 해당하는 것이 자, 액체에서 기체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기체화되는 거죠? 기화라고 적으실 수 있겠고요. 반대쪽 화살표 가겠습니다. 기체에서 액체로. 그럼 요거 이름은 액화. 이런 식으로 6가지의 상태 변화를 한번 표현해 봤는데요. 자, 기체하고 고체, 액체 이렇게 3가지 상태 사이사이에는 화살표가 6가지 이렇게 상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점검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아래쪽에 상태 변화의 예로 옳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드라이 아이스. 자주 나오는 보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라이 아이스 하면 고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3종 세트 기억나시죠? 아이오딘도 있었고요. 드라이 아이스, 나프탈렌이 있었습니다. 얘네들은 고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승화성 물질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승화. 맞는 표현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A 과정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바로 고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승화였으니까요. 그 다음 B 과정에 해당하는 것은 뭡니까? 기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승화죠. 기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승화다. 요것은요, 대표적인 성애를 얘기할 수 있었죠. 이것도 역시 맞는 표현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된장찌개를 끓이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국물의 양이 줄어든다. 설명 자체를 보면요, 끓였더니 국물의 양이 줄어든다. 이건 뭐예요? 상태 변화 기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액체가요, 국물이에요. 줄어든다. 기체로 변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설명 자체는 기화를 의미하고 있는데, 여기 앞에 C는 뭘 의미하고 있어요? C는, 여기에서 주어진 것은 보니까 융해죠. 요게 적절하지 않은 거구나. 이 앞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자, C가 아니라 바뀌어야 되겠네요. 기화에 해당하는 건 어디 있었습니까? 여기 있었죠. 그쵸?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거. 알파벳 E가 돼야 되겠죠. 그쵸?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답 몇 번이다? 그렇죠.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어서 이번에는요, 2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도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골라 짝지은 것은 했는데요.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요. 자,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체,
액체, 네, 고액기 이렇게 써보시면서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아, 분자 사이 거리가 변해요. 네, 요거 변해요. 자, 그 다음 물질의 질량은요? 질량은 안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맞나요? 자, 분자의 개수는요, 이 안에 이루고 있는 것이 만약 고체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다. 자, 그 다음에 액체는 이렇게 표현하죠? 기체는 이렇게 표현하죠? 분자의 개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고유한 분자 그 알갱이들은요, 요거 알갱이들은 분자의 크기 변하지 않습니다. 그쵸? 자, 분자 배열의 규칙성은 어때요? 규칙성은 얘가 제일, 그쵸? 얘는 매우 규칙적인 애잖아요. 근데 얘는 활발하죠? 아, 그래서 규칙성은 얘는 변해요. 알겠습니까?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물질에 해당하는 모양은 어때요? 고체에 해당하는 것은 지금 규칙적으로 이렇게 배열된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맞나요? 규칙적인 배열. 액체는요, 자, 이렇게 흐름성이 있는, 네, 이런 상태. 기체는요, 활발하게 운동하면서, 아, 그럼 물질의 모양에 해당하는 것은 변해요. 변하지 않는 것만 지금 찾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뭐가 됐죠? 디귿, 미음, 그리고 비읍. 정답은 따라서 네, 4번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에 해당하는 것도 점검을 잘 해주셨습니까? 상태 변화할 때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어서 3번 문제입니다. 액체 표면에서 일어나는 분자 운동인데요. 이 문제를 읽을 때요, 이런 단어들에 주의하시면 좋겠어요. 뭐라고 써있죠? 액체 표면에서. 표면에서 일어나는 것은, 네, 우리 뭐라고 표현했더라? 네, 아, 증발, 분자운동. 액체 표면에서 우리가 증발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지금 보시면요, 액체 표면에서 이렇게 뭐 되고 있습니까? 기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증발은 상태 변화로 보았을 때는 기화라고 했었고요. 표면에서 일어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럼 증발의 조건 한번 생각하시면요. 기온이 높을 때, 네, 바람이 잘 불 때, 그렇죠. 이럴 때 증발이 잘 일어납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생각하라고 했죠? 이 증발의 조건을 떠올리실 때 이 증발의 조건하고 뭐가 비슷하다고 했죠? 무엇인지 증발된다라는 것은, 아, 빨래가 마른다. 아, 그래서 빨래가 잘 마르는 그 조건하고 증발의 조건하고 비슷하다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이 표현 찾으실 수 있었고요. 자, 분자들이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네, 증발이 나타납니다. 물의 경우는요, 1기압일 때 100도씨에서 일어나는 기화? 어머나, 100도씨 요거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기다 써볼까요? 끓음. 자,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나왔어요. 정답이 3번 선택하실 수 있겠죠? 3번에 해당하는 것은 끓음이고, 네, 이런 것들은 증발이었겠죠? 자, 밑에 표현도 한번 읽어볼까요? 풀잎에 맺혀있던 이슬이 낮이 되면 왜 사라질까요? 증발되었으니까. 이슬이 사라진다. 아, 증발되었으니까. 그래서 이 표현도 맞는 표현.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한 번 더 강조. 끓음이 아니었죠? 3번이 네, 정답이 되었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증발과 끓음 이렇게 또 비교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기억하시고요. 둘의 공통점은 기화라는 상태 변화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진한 암모니아수하고 염산을 각각 묻힌 솜을 동시에 유리관 양쪽 끝에 넣고 고무마개로 막았을 때 두 물질이 반응해서 흰 연기가 생성된 것을 나타낸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자, 주어져 있는 상태는 대표적인 확산 속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물질의 확산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그쵸 확인하고자 하는 실험 장치인데요. 저쪽에 암모니아 수죠. 암모니아에 그쵸 물이 섞여져 있는 용액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암모니아 수를 묻힌 솜에서 무엇이 빠져나오겠습니까? 암모니아 기체가 그쵸 빠져나옵니다. 자, 그럼 이쪽에다 암모니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요 암모니아 기체가요. 자, 이렇게 움직입니다. 네. 고마개로 지금 막아놨기 때문에 얘가 움직일 방향은 이쪽 방향. 그쵸? 염산을 묻힌 솜이라는 것도 이것도 역시 용액 상태거든요. 여기 안에는 그쵸? 염화수소 기체가 녹여져 있습니다. 자, 염화수소 요 기체가 그러면 여기서 또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면서 그쵸? 움직이고 있는데 이때 움직인 속도를 보시면요. 바로 확산 속도를 아실 수 있는데 자, 확산 속도에 해당하는 건 누가 더 빠른 것 같아요? 그쵸? 당연히 암모니아가 더 빠르다. 왜 얘가 더 빨랐을까요? 지금 흰 연기 위치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릴게요. 염산을 묻힌 솜 쪽에 더 가깝게 형성되고 있어요. 흰 연기가. 그 말은 암모니아가 더 빠르게 그쵸? 확산했기 때문에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할 수 있었다. 그쵸? 요만큼 많이 갔죠? 염화수소는 얼마 못 갔죠, 지금. 확인하셨습니까? 따라서 확산 속도,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좀 더 가벼운 기체가 확산 속도 빠르다. 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쵸? 염화수소보다 우리 암모니아 기체가 가볍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산 속도가 빨랐구나.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자, 여기서 지금 요거 액체 상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자, 암모니아 염산에 해당하는 것 지금 기화라는 표현, 증발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암모니아가 염산보다 확산 속도가 지금 보시면요. 자, 빠르다. 라는 표현하고 있죠. 맞나요? 네. 이런 표현들은 그러면 맞는 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요 실험 장치를 설정할 때 온도도 사실 확산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온도는 동일하게 둡니다. 따라서 온도가 높다라는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맞습니까? 온도는 동일한 상태에서 좀 더 가벼운 기체가 더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 장치였거든요. 맞습니까? 따라서 누가 누구보다 지금 이렇게 온도 높다는 표현은 옳지 않겠죠. 네. 만약에 이 동일한 실험 장치를 온도를 더 높게 해준다면 이렇게 형성되는 속도가 더 빨라지긴 하겠죠. 알겠습니까? 하지만 얘네 둘을 비교하고자 할 때 이 시험관 자체의 온도는 일정하게 두고 실험 장치를 설정하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4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표현을 보시면 자, 정확히 하면 암모니아 기체고요. 염화수소가 바로 기체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표현을 좀 더 쉽게 한다고 염산이라는 지금 표현이 나왔는데 자, 염화수소 기체를 그쵸?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됐나요? 상대적인 비교적 표현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했을 때는 기체 이름은 암모니아하고 염화수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정답 다시 한 번 더 뭐라고요? 4번. 온도는 일정한 상태에서 실험 장치를 꾸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됐나요? 자, 이어서 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압력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자, 압력에 해당하는 것은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등장하면요. 물론 계산 문제가 언급될 수도 있겠지만 계산 문제 아닐 때, 개념 문제일 때도 압력은 자, 뭐분의 뭐 한번 써주는 게 좋다고 했죠. 압력은 뭐분의 뭐요? 면적. 그쵸? 그것에 해당하는, 압력에 해당하는 것은요. 자, 면적분의 뭐라고요? 그 위에 힘. 이 면적에 작용하는 그 힘이 무엇이 된다? 압력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주어져 있는 걸 한번 볼게요. 설피, 스키, 하일. 자, 지금 보니까요. 설피, 스키 이런 것은 면적이 어때요? 자, 한번 요까지
면적이 어떻습니까? 면적이 커요. 스키, 스노보드에 해당하는 것은 면적이 크죠? 면적이 크면 압력이 어떻게 돼요? 네, 작아지잖아요. 화물차가 바퀴가 굉장히 많거든요. 화물차가 바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면적이 어떻습니까? 네, 면적이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면적이 커지게 되면 압력이 작아져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설피, 스키, 이거 눈에서 신는 신발이 바로 설피거든요. 스키도 어때요? 자, 눈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네, 갈 때 어떻습니까? 발이 안 빠지죠? 스노보드나 스키, 요걸 할 때요. 네, 그 신발을 보시면 발이 안 빠지잖아요. 눈밭에서 발이 안 빠지게 해주는 것은 압력이 작았기 때문이다. 면적을 크게 해서. 그래서 얘네들은 이 조건이 되는데, 자, 하이는 뭐죠? 하이에 해당하는 것은 이것은 면적이 좁아요. 요것은 자, 면적이 그렇죠. 작습니다. 면적이 작기 때문에 이 뾰족한 하이힐로 발을 밟히면 어떻습니까? 아프죠? 압력이 커진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지금 보기가 섞여져 있는 거예요. 하이힐에 해당하는 것은 압력이 커지지만 나머지 설피, 스키, 화물체, 바퀴 등은 압력이 작아지는 예라고 보실 수 있겠죠. 됐나요? 따라 섞인 보기로서 첫 번째 표현은 옳지 않은 것이구나 라고 찾으실 수 있겠고요.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표현에서는요. 압력의 단위가요. 자, 그 다음 미터 세제곱? 이 부분이 잘못됐죠? 미터 세제곱? 네, 아닙니다. 면적에 해당하는 것은 가로, 세로 해서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제곱이 돼야 되겠죠. 됐나요? 따라서 여기 주어져 있는 압력의 단위를 그쵸? 바꿔주셔야 되겠고요. 자, 접촉 면적이 좁을수록 이랬어요. 자, 면적이 좁을수록은 압력이 어떻게 됩니까? 커진다. 그쵸? 네. 커진다. 이렇게 한번 바꿔주시고요. 기체의 압력을 변화시킬 때, 압력 변화시킬 때 분자 사이 거리와 분자의 충돌, 횟수가 변한다. 자, 기체의 압력을 이렇게 줍니다. 여기 기체가 움직이고 있는데, 기체 분자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 압력을 주게 되면 간격이 어때요? 분자 사이 거리가, 그쵸? 거리가 좁아져요. 거리가 좁아지면 아무래도 충돌 횟수가 그렇죠. 늘어나게 되겠죠. 아, 거리와 충돌 횟수 변화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맞는 말이다. 자, 따라서 지금 옳은 것은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라고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압력 공식 한 번 더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이번에는 자, 6번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는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량의 기체 압력과 부피의 관계입니다. 자, 기체 압력과 부피입니다. 이번에는. 그쵸? 앞에서는 압력에 관한 문제였고 이번에는 기체 압력과 부피. 자, 요거는 무슨 법칙일까요? 옆에다 한번 적어볼까요? 보일 법칙입니다. 보일 법칙에 해당하는 거 공식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P, V는 어떻게 된다고요? 일정. 보일 법칙은요. P, 프레스. 기억하시라고 했죠? 압력을 의미한다 라고 했습니다. 기호죠? V에 해당하는 것은 볼륨, 부피를 의미한다. 네, 압력과 부피를 곱했을 때 일정하다는 소리는요. 압력이 커졌을 때 보세요. 자, 기체가 움직이고 있는데 압력을 빠샤 주니까 어때요? 부피가 네, 작아집니다. 감소하는 거죠. 압력과 부피가 이렇게 반비례 관계여야지 곱했을 때 일정한 값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지금 그래프 상태도 같이 한번 보시면요. 반비례 그래프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반비례 그래프입니다. 압력과 지금 부피에 해당하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주어져 있는 것을 그러면 임의적으로 한번 곱해보셔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P, V에 해당하는 것은 4, V라고 써있죠. 둘이 곱하면 4, PV 나오죠. 네, 그 다음 이쪽 보겠습니다. 압력이 지금 2배 됐고요. 부피는 반으로 줄었죠. 곱하시면 2 곱하기 2는 역시 4, PV 나오겠죠. 아, 가와 나를 각각 계산해 보니까 PV,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동일하게 나타남을 알 수가 있었네요.
자, 그럼 여기서 기체 압력과 부피는 서로 비례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이런 관계를 반비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뒤쪽에 적어볼까요? 반비례한다. 해주시면 되겠고요. 기체 분자수가 가장 적은 것은 가이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요. 기체 분자수가 변하는 게 아니죠. 기체 분자수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변한 거였어요. 그래서 분자수에 해당하는 것이 적다 이런 표현, 가장 적다 표현 자체가 잘못됐죠. 그쵸? 네. 기체 분자의 충돌 횟수가 가장 많은 것을 충돌 횟수는 언제 많아질까요? 여러분 좁은 공간에 있으면 아무래도 더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충돌 횟수가 가장 많다라는 것을 많이 충돌한다. 요 말은 부피가 제일 작아요. 부피가 가장 작은 것은 이렇게 묻는 말과 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자, 충돌 횟수 가장 많은 것, 부피 가장 작은 거라고 했죠? 부피 가장 작은 것은 어때요? 자, 요 값에서 부피가 가장 작은 거 읽어볼까요? 부피 가장 작은 것은 다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따라서 이 부분 뭘로 바꿀까요? 다. 확인하셨습니까? 다로 바꿔주셔야 되겠고요. 자, 기체 분자 간 거리가 가장 가까운 것은 분자 간 거리 언제 가깝겠습니까? 그쵸? 부피가 작을 때. 부피가 작을 때 역시 그럼 부피가 가장 작은 거 선생님 아까 금방 뭐라고 했어요? 다라고 했죠? 여기는 맞게 다라고 써있네요. 요 말이 맞는 말이죠. 자, 바르게 설명한 것을 찾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자, 보일 법칙 PV는 일정에 해당하는 것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정답. 그렇죠. 4번을 찾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일 법칙에 해당하는 것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보일 법칙은 어디에 적용되는 거라고요? 기체에 적용되는 법칙이다 라는 거 기억하세요. 네, 모든 기체의 적용되는 법칙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7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기체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자, 이번에는 압력은 일정하게 주었대요. 근데 뭘 다르게 했죠? 온도를 변화시키고 네, 가는 온도를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나는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압력을 변화시켰어요. 아, 그러면 하나는 온도 변화, 하나는 압력 변화죠? 자, 둘 다 지금 보시면 기체에게 적용시켜서 그 변화를 확인한 겁니다. 그럼 먼저 그림부터 볼게요. 자, 알갱이 한번 세볼 겁니다. 자, 분자 개수 4개예요. 자, 4개 분자수 변화가 없어요. 그쵸? 분자 일정합니다. 온도나 압력의 변화를 준다고 해서 분자수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네, 분자 간의 거리가 지금 달라질 수는 있죠. 온도를 지금 보시면요. 자, 온도를 변화시켰는데 온도를 약간 높인 것 같아요. 왜 높였다고 생각할까요? 지금 보면 분자 간의 거리가 네, 좀 더 멀어졌잖아요. 얘에 비해서. 아, 원래 모습에 비해서 분자 간의 거리가 멀어진 걸 보니까 온도를 상승시킨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압력은 동일하다고 했죠? 추가 지금 압력을 의미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한 개예요. 네. 그 다음 여기서는 온도를 일정하게 했다고 했죠? 나에서는 온도 일정한 상태에서 압력 변화시켰어요. 압력 변화했다는 의미로다가 지금 보면 추를 2개, 압력을 2배 해줬다는 거죠. 압력을 2배로 쫙 해주니까 부피가 반으로 줄어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림을 먼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우리에게 무엇을 묻는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보기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라 하고 있습니다. 옳은 것을 찾아보라고 했는데요. 먼저 옆에다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가에 해당하는 것은 온도 변화죠. 온도에 따른 변화 하니까 무슨 법칙? 그렇죠. 샤르 법칙.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는 의미로다가 적어보시는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처음에 중요한 개념 확인 문제 이런 것들은요. 정확하게 문제를 그쵸? 기술을 한번 해보시면서 다음에 또 응용 문제가 나왔을 때 물론 여러분이 검정고시 기출문제 한번 보시면 이것보다 조금 더 단순화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준 거는 그쵸? 요 한 문제 안에 사실은 한 3문제, 4문제가 그쵸?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보일 법칙이나 샤르 법칙으로 따로 낼 수도 있고 그림 문제만 따로 낼 수도 있고 단순한 개념 문제만 따로 낼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걸 압축시켜서 한 문제로서 많은 문제를 응용할 수 있게끔 제가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지금 준비한 거고요. 기존 요 내용 안에 요거를 갖다 조금 단순화시키면 검정고시 수준의 문제가 됩니다.
네. 자, 개점 확인 문제. 그래서 한 문제 풀 때 정확하게 이렇게 써보는 연습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됐나요? 자, 가과정에 해당하는 걸 볼게요. 뭐라고요? 샤르 법칙. 뭘 보고 알 수 있었다? 온도를 변화시켰어요. 우리가 그런데 실험 장치에서요, 온도를 변화시키잖아요. 그럼 다른 조건을 일정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순수하게 온도 변화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 온도가 변화하니까 지금 보니까 부피가 어땠어요? 변화하네요. 샤르 법칙에 해당하는 것은 자, 온도가 어떻게 되었을 때, 샤르 법칙은 온도가 이렇게 상승되었을 때, 다시 한 번 더, 온도가 상승되었을 때 부피가 이렇게 기체의 부피죠.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는 이것을 우리가 샤를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그 모습이 나타났는지 한번 보세요. 그렇죠? 지금 보면 부피가 증가했다. 보실 수 있겠죠? 손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요게 보니까 요만큼을 그대로 하면 요만큼이잖아요. 늘어났구나. 느껴지시죠? 자, 그 다음 나에 해당하는 것도 한번 적어볼까요? 자, 나의 변화는 압력 변화예요. 압력을 변화하는 대신에 온도는 그렇죠. 일정하게 둬야 되겠죠. 압력에 대한 그 결과만 순수하게 알아보려면 다른 조건을 일정하게 두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압력과 관계에 있었던 기체의 부피 변화 공식이, 그쵸? 법칙이 뭐였습니까? 보일 법칙. 이 보일 법칙은요, 압력을 증가시키면 압력을 이렇게 크게 해줬더니, 자, 압력 지금 2배 되었다는 거 느껴지시죠? 추가 두 개가 되었잖아요. 여기서 추가 의미하는 것이, 그쵸? 요게 압력을 의미하는 부분이었는데, 추가 몇 개가 되었기 때문에 2개가 되었기 때문에 압력이 지금 2배가 되었다. 추가 2개니까 압력이 2배가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압력이 이렇게 커지니까 부피가 어떻게 되었어요? 줄어들었어요. 요만큼이었던 부피가 어머나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압력에 따른 부피는 이렇게 반비례 관계였구나. 한 번 더 확인하시면서 각각 의미하고 있는 법칙이 다르죠? 샤르 법칙, 보일 법칙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기출문제 보시면요. 샤르 법칙과 보일 법칙을 비교하는, 그쵸? 단순화시킨 개념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고요. 또는 이제 샤르 법칙만 따로, 보일 법칙만 따로 나온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점검을 해야지, 비교도 하면서 정확하게 개념 정리가 되거든요. 네. 이제 확실하게 아셨습니까? 네. 자,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이 맞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가에서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진다 했습니다. 자, 가, 샤르 법칙, 부피 증가했죠? 이 입자, 바로 분자를 얘기하는 거죠? 요 사이 거리 어떻습니까? 그쵸? 멀어지면서 이렇게 부피가 증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표현은 맞는 표현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나를 한번 볼게요. 나에서 입자의 속도가 빨라졌나요? 입자의 속도가 빨라질 이유는 없잖아요. 단지 공간이 좁아졌을 뿐이잖아요. 압력이 커지면서 부피가 작아지니까 공간은 좁아져요. 하지만 이 속도가 달라진 건 아니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 넓은 공간에서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고요. 좁은 공간에서도 역시 동일한 속도로. 네. 이 보일 법칙 얘기할 때 얘네들 입자의 속도는요. 변화가 없었거든요. 속도는 그대로. 속도는 그대로였는데 단지 공간이 좁다 보니까 동일한 속도여도요. 공간이 좁아지면 충돌 횟수가 늘어날 수 있다 그거죠.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자, 그럼 가와 나는 충돌수가 같다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 선생님 금방도 여기서 얘기를 했었죠. 지금 보시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니까 좁아졌죠. 좁아지니까 나에서는 충돌 횟수가 어떻겠습니까? 지금 나 그림 상태를 보시면 충돌 횟수 증가했을 것이다. 압력이 2배 되면서 충돌. 그쵸? 충돌 횟수에 해당하는 것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알 수가 있겠죠. 됐나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 부피가 지금 넓어졌어요. 온도 변화를 통해서 온도가 높아지면서 부피가 지금 넓어졌습니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네. 자, 따라서 지금 주어져 있는 가와 나의 충돌수가 같다라는 표현은 잘못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따라서 주어져 있는 정답은 기억에 해당하는 표현만 맞기 때문에 자, 정답 1번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샤를 법칙과 보일 법칙에 해당하는 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가와 나에 해당하는 법칙들 의미하는 것. 샤를 법칙은 기체에서 이렇게 온도와 부피, 비례 관계라는 거. 보일 법칙은 기체에서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 관계라는 거. 그림으로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져 있는 문제를 잘 분석하면서 풀어보았는데요. 자, 이것보다는 조금 단순한 문제 형태로 나올 거니까 너무 부담은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쵸? 전체적인 개념을 또 이렇게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출제를 해보았고요. 됐나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강에서는 중1 화학에 관한 문제들을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요. 좀 난이도가 있는, 그쵸, 활용 문제들도 있었지만, 기존의 요 수준보다는 약간, 단순화시킵니다. 문제 사이즈들이 좀 작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림 문제들은 조금 분석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개념, 단순화시켜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제 단답형 같은 그런 느낌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단순하게 팍 답이 딱 떠오르는 일상적인 예제로서 상태 변화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검정고시 문제는 보기가 4개인 거 아시죠? 보기 4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데 문장을 읽다 보면 답 하나가 툭 튀어나오는 그런 일상적인 예제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 초콜릿이 녹는다. 이것은 뭡니까? 녹는다 하면 융해, 상태 변화 딱 떠오르시죠? 그래서 보기 4개가 써있지만 답 하나가 툭 눈에 이렇게 들어오실 거예요. 일상적인 예제 위주로 자꾸 연습을 해주시면 그러한 경지에 이르실 수 있습니다. 자, 증발과 확산 현상에 해당하는 것도 일상적인 예제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증발은 빨래가 마른다. 떠올리시면 되겠죠? 확산에 해당하는 것은 향수.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보일 법칙, 샤를 법칙이 있는데요. 보일 법칙은 기체의 압력과 무엇입니까? 부피의 관계죠. 반비례 관계라는 거. 그리고 샤를 법칙은 기체의 온도와 부피의 관계는 비례 관계라는 거. 이러한 개념 문제 묻는 게 가장 많이 출제되었어요. 빈출 문제 3개 확보했습니다. 자, 요걸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